네, 수요일 이 시간은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시장 2600선 부근에서 아직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보면서 이제 시장을 보는 비관적인 분위기가 약간은 좀 돌아서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 시간 뭐 프로그램 개편 전에 오늘장 모닝에서도 2560 장중 저점 2580원 전 지지가 좀 될 거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2546까지 좀 내려왔었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도 좀 예상치 하야는 잠깐 뭐 지수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큰 흐름 자체는 시장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닥은 나왔다. 다만 상승 전환하는 데는 누구나 그렇게 예상하겠지만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현재 시장의 악재가 여러 가지 악재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6월 말일날 3,316포인트 고점 찍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큰 악재 자체가 그때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비호했던 거니까 통화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쳤죠. 지금도 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거고 물가지수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이 부분 자체가 더 기름을 부은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부각된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까지 급등을 하니까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 속도 자체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가 현재까지 흐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중국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봉쇄 조치로 인한 공급망 우려 부분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름을 붓는 그런 어떤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고요. 이제 향후에 이런 어떤 악재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도 파월 부장 발언 자체는 여전히 매파적이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것 자체는 가파르게 금리가 인상이 좀 되니까 경기가 침체로 가지 않겠는가. 즉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최근에 시장의 악재로 반영이 됐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요인들 물가 불안과 관련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전쟁 부분 자체도 조만간 언젠가는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봉쇄 조치 자체도 결국은 점차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점차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봉쇄 조치를 완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허재로 좀 작용하지 않겠는가 뭐 그랬던 부분인데 일단 시장의 관심은 지금 이제는 이런 악재들보다는 이제 경기 쪽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지난주부터는 시장 자체는 그 전까지는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가파른 금리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었던 건데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물가보다는 경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간밤에 미국 시장이 올랐던 것 자체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그래도 발언보다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다. 0.9%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치에 뭐 부합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4개월 연속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불구하고 소매 판매 지표 자체가 전달에 비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한호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그런 매파적인 발언에 불구하고 2분기에도 미국의 경기가 성장을 할 거다.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간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악재들이 글로벌 증시에 그동안 어떤 영향을 좀 미쳤는지 주요국들 증시 하락률을 제가 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나스닥 시장이 가장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미국이 많이 밀렸네요. 이게 나스닥 시장은 작년 아마 10월 달 정도 고점 찍었을 겁니다. 16,200에서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11,100 정도까지 저점 기준에서 31%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와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시장이 지난주에 저점이 좀 나오면서 약 23% 정도 전후. 중국은 작년도에 이제 저점을 찍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약간 반등을 하고 있는 쪽인데, 그 다음 유럽 증시, 유럽 스탁 지수는 20% 정도 언저리 정도. 유럽 증시는 최근에 저점을 안 찍었죠. 3월 초에 찍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비싸게 저점이 나왔던 게 대만 증시인데, 이게 20 평균 나스닥 시장이 30%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시장이 23% 빠졌는데,
그러면 과거에 2000년도 이후에 역사적인 하락 국면 쪽에서 주가가 얼마만큼 빠졌느냐 보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표를 보시면 2000년도 이후에 굵직한 이슈에 따라 가지고 주가 하락이 좀 나와 있는데 2000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IMF 때 가장 많이 빠졌죠. 그때 67.8% 빠졌고, 그 다음에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 때, 그 다음에 55% 빠졌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LG카드라든가 애원카드가 부도나면서 카드 드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54.5% 빠졌고, 근래에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2.1% 빠졌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보시면, 제외하고 보시게 되게 되면, 예외적인, 그러니까 굵직한 외에 보면 대체적으로 하락률이 26%가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요. 대체적으로. 경기 사이클상 하락 국면에서 있어. 근데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23.2% 빠졌다는 거죠. 이게 굵직한 큰 이슈 아니고선 대체적으로 25%, 30% 정도가 크게 하야지 않는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좀 됐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그렇죠. 달러 인덱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표를 좀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0.8% 정도 급락이 나왔으니까.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그렇죠. 달러 인덱스에 따라 가지고 흐름에 따라 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연동이 좀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오늘 당장 영향을 미치겠죠. 달러가 최근에 105 근처 인덱스까지 올라갔다가 103 정도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달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은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건데 그럼 향후에 달러의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하지 않습니까? 유로와 파운드와 그다음에 엔화, 그다음에 중개 위안화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유로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유로 중앙은행이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달러에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좀 봐야 되겠죠. 어제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또 추가적으로 달러의 하락에 따라 가지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늘 아마 1260원대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달러가 원화가 고점을 찍고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지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면서 국내 수급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오늘 원화의 강세 전환과 함께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최근에 현물을 보게 되면 매수는 안 하고 있지만은 매도 규모 자체가 큰 폭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 것이 달러는 추가적으로 유로화 강세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제한적인 가능성이 크다. 물론 달러가 현재로서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고점만 돌파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230원 돌파하지 않겠는가 그랬던 우려감이 있었던 건데 워낙에 안정적인 흐름과 함께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저는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하방이 지지가 되는 지금 자체는 펀드멘탈 측면인데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국내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 기업들의 순이익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올해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178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184조 원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더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이 실적이 올라간 국면 쪽에서 주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S&P 기업 기준에서 10종목 중에 8종목 실적 좋지 않습니까? S&P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는 내년도도 실적 증가, EPS가 증가되더라고요. 내년도까지 미국의 시장도 실적이 증가된다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한 결국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건데 그럴 우려감 자체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하방의 지지가 될 수 있는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다양한 악재들이 반영이 좀 됐고 이런 펀드멘탈 자체가 튼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2546포인트 정도의 저점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장 자체가 아직은 여러 가지 악재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상수세 전환의 시간이 필요할 건데 다시 2월달 이후에 형성이 됐던 2600과 2700포인트 사이에 2780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등락 구간의 연장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미증시도 많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고요. 또 달러 인덱스의 차트라든지 또 우리 증시의 흐름 다른 국가와 좀 비교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적은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 바닥 시그널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추세적인 반등보다는 지금 현재 막스권이 좀 유지될 거다라는 시각으로 큰 그림을 일단은 좀 그려봤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장에서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만한 시그널이 있다면은 오늘장 시그널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현 지수는 그 리스크가 큰 구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국내 시장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듯이 저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시각이거든요. 국내 시장 자체는 나스닥 시장 하락폭의 3분의 1 정도 빠질 거고 올라가더라도 오늘 나스닥 시장이 2.6, 7% 정도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1% 정도 언저리입니다. 네. 이제 빠질 때 덜 빠져요. 그 이유 자체가 우리 시장 자체는 자산 가치가 탄탄한 현재 2,64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PBR이 1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하방이 열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는 사야 되는 거고 대신 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나라 시장은 성장률이 정체당 상대로 낮기 때문에 네.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등락 구간 연장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권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장의 흐름 자체는 이제는 등락 구간이니까 2,580포인트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다시. 추세적인 하락은 아니라고 보세요? 그렇죠. 2,580포인트 정도는 전 지지가 좀 되는 흐름으로 작용할 거다. 네. 왜냐하면 현재 아까 단기 수익이 184조 원이라고 그랬었는데 ROE 자기 자본율이 10.3입니다. 최고 수준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PBR 기준으로 해서 금융위기 때 0.78 정도까지 떨어질 때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 자본율이 5%가 안 됐기 때문에 떨어질만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자본율이 10% 정도 올라와 있으면 PBR 기준에서 0.9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0.9에 대한 지수가 2,400포인트 초반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만약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심각한 침체라든가 그러지 않고서는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수로 봐서는 아마 이제 550포인트대가 아마 저항선이 될 겁니다. 왜냐면 2,550포인트가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21동 평균선이 내려온 선이에요. 그 다음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하향 21동 평균선이 지금 12,200에 걸쳐져 있거든요. 나스닥 시장도 이 정도까지는 11,200이죠. 11,200 정도. 12,200 정도. 21동 평균선 현재 지금 12,330이거든요.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2,650포인트 정도가 22동 평균선 지금 2,653이거든요. 여기서 장을 받습니다. 여기 결국은 돌파를 하겠지만은 여기서 장을 받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정도 가게 되면 2,680 정도 올라선다 한다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2,580과 2,680포인트 사이에 등락 구간이 정리가 되면서 향후에 이제 결국은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가 상당히 긍정 영향을 작용할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과 관련된 긍정적인 시그널만 나온다 한다면 그때 이제 종합 주가 지수가 상승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 수급이 요즘은 제가 외국 투자가 현물은 안 사고 이제 선물 가지고 등락을 야기시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쪽인데 뭐 그런 흐름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가 끌어올렸던 것 자체는 외국인 선물이거든요. 외국인 선물 샀다가 어제 선물 매수금을 줄였는데 현재 지금 외국인 선물 누적 포지션이 맨 밑에를 보시면 이게 외국인이 맨인데 네. 지금 8조 원입니다. 9조 2천억까지 매도했다가 약간 매도를 좀 줄였어요. 이게 역대급 매도입니다. 이제는 좀 줄어들겠네요. 이게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선물 매도 부분 자체를 환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향후 추이를 오늘 시그널 자체는 특히 이제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외국인 선물 매도 부분 자체가 최소한 1조 원, 2조 원 정도는 매도 규모를 줄여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매도했던 투기적인 매도 포지션 자체가 매수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제 좀 완화가 좀 되겠지만은 그래도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자체는 실적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국내 기업 최근에 이제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는 것 자체는 국내 기업들 실적들이 워낙 좋습니다. 워낙 좋은 부분인데. 그럼 업종들 어떤 거 있는지 그렇죠. 실적 좋은 업종으로서는 이번 보게 되면 크게 보면
의류, 네. 해운, 철강, 정유, 상사,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따지면 패키지 기판, 의료기기 쪽입니다. 예, 관련했던 종목들 좀 실적 주요 업종들 보시게 되게 되면 의류 쪽에서는 영업무역을 포함해가지고 뭐 한세실업, LG 패션, LF라고 하죠. LF, JS 코퍼레이션 다 실적이 좋고요. 네. 예, 다 관심이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쪽은 이제 약간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진성 T실 중심으로 해서 현대건설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런 종목들. 예, 그다음에 정유 쪽에서는 여전히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주가 뭐 PR 밸류 오른쪽에 제가 PR 적어놨지 않습니까? 네. PR 보시다시피 뭐 평균 2배, 3배짜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렇네요. 이런 종목을 보게 되면 국내 주가가 싸다는 거죠. 주가가 올라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정유, 철강, 해운 네, 뭐 그다음에 있죠. 해운 네. 업종에 대한해운, 그다음에 상사 쪽들은 LX센트레 다 좋고 뭐 이들 종목들, 그다음에 2차 전지 후성은 어제 많이 올랐지만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싸니까 이들 종목 쪽에 관심에 좀 포커스를 좀 보고 네.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붙이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방한하기 그쵸. 때문에 투자와 관련된 미국 시장에 오늘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국내 쪽도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주영 운용역 이 시간 못다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5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변동성 장세에서의 실전 공략법, 실적 호전 종목으로 변동성 장세 이겨내기라는 부제를 단 이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켓 시그널 잡아봤습니다. 운영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